진격의 변호사 들 유승수 변호사 앉으세요. 모시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김영현 장관의 변호인이기도 하시고 또 서울 서부지법 그냥 들고 하시면 돼요. 네. 서울 서부지법 우리 자유파 애국 청년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뭐 정말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면서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는 서울구치소까지 한 9시간 청년들하고 그냥 걸었다 그러는데 참 제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박사님처럼 이렇게 자기 일처럼 단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와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김용현 장관님 접견을 갔었는데요. 저희 박사님 그 단식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간단하게라도 꼭 말씀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제가 편지를 직접 써주셨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시죠. 여기 김용현 장관님께서 고성국 박사님께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꼭 이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자 뭐 이런 걸로 왔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고성국 대표님,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구국의 일념, 위국 헌신의 결단을 존경합니다. 서부지법 애국 전사와 2030 애국 청년들에 대한 큰 관심과 응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은 자유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고성국 대표님 화이팅! 2025년 3월 7일 옥중에서 김용현 배상. 고맙습니다. 제가 뭐 일단 드려야 되니까. 그래요. 이게 저한테 주신 편지네. 네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참. 저희 그 김용현 장관님께서 사실은 단식이라는 건 상상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더군다나 사실은 애국 국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침에 사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러면 꼭 유 변호사 가서 꼭 말씀 좀 전해달라고, 길게는 못 드려도 나가서 꼭 인사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 제가 며칠 밥 굶는 거보다 지금 이게 몇 달째 어떤 면에서는 종북 주사파들이 대통령 내란죄도 잡아넣으려고 그 핵심 이 고리로 김영현 장관을 지금 딱 잡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모든 수사력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영현 장관한테 집중됐어요. 그냥 김영현만 잡으면 윤석열은 잡을 수 있다. 이게 좌파들의 계산이었고, 그거를 김영현 장관이 그걸 버텨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되면 정말 복귀의 1등 공신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1등 공신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뭐 장관님은 당신이 이제 하셔야 될 거를 그냥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증언이나 아니면은 그 12월 3일 이후에 그 어목했던 시절에 박사님이 먼저 막 이렇게 나서 주셨고, 또 저희 김용현 장관님하고 변호인단도 이런 내란몰이가 내란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워 주셔가지고 장관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박사님께서 그렇게 처음에 나서 주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장관님이 사실은 그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고 또 뭐 애국 국민들이 또 거기에 많이 또 호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날씨가 쌀쌀한데도 이렇게 그냥 직접 나서가지고 몸 돌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손만 잡아 드려도 고마워서 들어오셔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뭐
앞으로도 사실은 김용현 장관님이 오늘 이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도 네. 있었고 그런 것까지 보면은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변호인으로서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장관님이 제일 늦게 나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글쎄 말이야. 네. 예. 그렇지만 장관님은 처음에 이 그 구속 취소 청구도 하고 보석 청구도 하면서 사실은 본인이 앞서서 해줘야 다른 사람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보석 청구를 했을 때도 설사 보석 인용 결정이 나와도 다른 군인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안 나간다.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저희가 보석 청구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뭐 다행히도 아직 대통령 석방돼서 나오시진 못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 이제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박사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또 해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 그 군 사령관들에 대한 인권위원회 구제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 결정 그 자체는 각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가 이거는 서신이나 접견 금지를 한 것은 분명히 인권 침해다. 그래서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 이런 결정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군사법원하고 이들이 그렇지만 그런 결정을 이끌어내고 의견 제시까지 이끌어낸 데는 저희는 고성국 박사님을 비롯한 많은 애국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근데 제가 우리 유승수 변호사가 이제 읽어주신 김용현 장관이 저한테 보낸 편지, 짧은 편지인데 그걸 보면서 문득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기 첫 줄에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구국의 일념, 위국 헌신의 결단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위국 헌신은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집행 당하기 30분 전에 쓴 마지막 유묵입니다. 그게 이제 1910년 3월 26일인가 하여튼 그 사형 집행일이 그때였는데 이제 일본 군 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해서 이제 집행할 때까지 이제 시간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집행을 앞두고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저술을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의 의거가 이렇게 테러리스트의 테러로 폄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한 것은 동양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다. 이런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써서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동양평화론이라는 저서를 집필을 시작했는데, 이자들이 이제 집행 날짜를 박아놓으니까 이 집필이 끝날 때까지 좀 늦춰달라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양평화론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는데, 근데 이때 이 안중근 의사를 감시한 일본군 헌병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군의 군 유치장에 갇혀 있고 군 재판을 받았으니까 일본 헌병이 감시했어요. 이 일본군 헌병이 있는데, 이 일본군 헌병이 처음에는 적개심을 가지고 안중근 의사를 이제 감시하죠. 일본의 영웅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감시를 하다 보면 왜 24시간 결과적으로 밀착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중근 의사의 인품에 이제 감화됩니다. 이 일본군 헌병이. 그래서 그 일본군 헌병이 안중근 의사의 인품에 감화된 상태에서 이제 사형 집행이 결정된 걸 알고 이 사람이 안중근 의사한테 선생님 이제 불과 30분 1시간 후면 이제 사형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집행 전에 음. 저한테 한 말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안중근 의사는 당신 스스로를 대한광복군의 이 참모장이라고 생각을 한 군인이거든요. 네. 스스로를 군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를 감시한 일본군 헌병도 군인이잖아요. 일본군 하사 정도 되는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유묵을 부탁받고 군인이 군인한테 글을 써주는 거예요. 군인이 군인한테 글을 써준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 유묵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나와요. 위국을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이걸 마지막 유묵으로 군인 안중근 의사가 남기고 군인 일본군 헌병한테 남기는 거죠. 그 이제 그 일본군 헌병이 그 유묵을 받아서 그 갑오로 이제 보존하면서 자기 후손들한테 유언을 남기기를 이것을 보존하고 평생 안중근 의사를 집안에서 모셔라. 그렇게 해서 4대까지 그게 이어지다가 네. 그 4대 후손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하는 이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묵을 우리나라에 이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그걸 받아서 이제 지금 국보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나오는 그 위국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는 장수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말이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그 제가 김영현 장관이 저한테 쓴 편지에서 한 몇 문장 안 되는 그 편지의 첫 문장에 위국 헌신이라는 단어를 써주신 거를 정말 제가 뜻깊게 의미 깊게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 박사님 선생님께서도 군인 정신으로 또 박사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또 장관님하고는 또 그게 또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나 봅니다. 정말. 예. 아니 저는 김영현 장관이 이런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이 참 군인의 자세를 감옥에서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지금 잘 견제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든든합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도 사실 군인은 아니시지만 네. 어떤 결단을 하고 저는 뭐 그 구국의 정신으로 그런 결단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일컫지 않습니다. 이거 그 계몽령이다. 예. 대한민국을 일깨웠다. 이렇게 계몽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진짜 지금 말씀하신 위국 헌신의 군인 정신이 네. 필요하다. 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 많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수방사 앞을 저희가 이제 걸어서 이제 지나갔는데요. 네. 3.1절 날 이제 행진을 하면서. 예. 우리 청년들하고 예, 그때 이제 수방사가 남태령 고개 쪽에 남태령 고개 있으니까 딱 초입, 예. 그 서울 구치소 대통령 갇혀 있는 데까지를 이제 청년들이 행진을 하니까 남태령 넘어서 가셨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딱 지나갈 때 저희가 이제 구호를 적절하게 외쳤습니다. 거기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감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물론 들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저희 한 200여 명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여인형 힘내라. 여인형 힘내라. 이걸 외치면서 눈물을 그냥 이렇게 삼키시는 우리 애국 국민들 많으셨고 또 지난번에 이제 중앙대학교 앞에서 이제 중앙대 학생들이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할 때도 네.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한 학생이 천안함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사실. 예. 저는 처음에는 들으면서 약간 안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이뤄진 일인데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 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일깨우는 것도 군인 정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도 군인 정신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박사님이 말씀하신 위국 헌신의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 군인 정신으로 또 이렇게 또 단식을 또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승수 변호사님. 우리 김영희 장관님한테 잘 전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석했다고. 제가 꼭 제가 너무 감사드린다고. 진혁의 변호사. 변호사님이 박사님 손 시렵다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거 제가 꼭 하고 다닐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봬요. 감사합니다. 예, 또 뵐게요. 예.